이제 역대급 폭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어떤 종목은 반등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조 현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오늘도 좀 자세히 더 알아보고 시장이 기술적 반등은 나왔고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며 현 상태가 어떻는가를 시장 분석을 하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절반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올 건지 다시 상승이 나올 건지는 누가 키를 잡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외 증시가 키를 잡고 있죠. 해외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이 있는 거고요. 이 갭을 메우러 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다시 재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신용 잔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20조에서 17조. 파란색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가 20조 이상에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급락이 나왔죠.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16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신용 물량들이 다 털려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장은 항상 고점에서 급락을 시키면서 이런 신용 잔고를 다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종목을 사서 계속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보유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현금만 보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종목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대부분 종목이 다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용 잔고들이 다 털려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번 시장도 역대급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용 잔고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락과 여기 하락은 23년 11월 달 하락이거든요. 자, 이 구간의 하락입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에 신용 잔고가 털려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털려 나왔던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럼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항상 이 구간에서 신용으로 매수했던 물량들이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출회되는 겁니다. 추세라는 걸 배웠잖아요. 제가 항상 추세를 이렇게 껐잖아요. 추세를 이렇게 끌 수가 있는 거죠. 신용 잔고도 요 위에서 계속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신용 잔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신용 잔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용 잔고가 나왔죠.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쭉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 이중고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중고점이. 이런 추세를 타고 움직이던 게 이탈이 살짝 나왔다가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이중고점을 찍고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에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 이중고점을 찍고 이탈을 하면 신용잔고가 털려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도 추세를 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또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영락없이 이중고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하면서 보이다가 신용잔고가 이중고점을 찍고 전고점을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고 여기서 이탈 나오면서 다시 이탈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못 넘어가니까 다시 밀리고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그대로 쭉 밀려버리는 거죠. 신용잔고도 데이터로만 보고 줄어들고 있네,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네, 이렇게 분석도 그것만 분석해도 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치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봐도 돼요. 17조, 20조 있던 게 17조까지 내려왔구나. 수치로만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차트로 보면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전고점 라인에서 신용잔고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못 넘어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구나.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는 또 나오고 이런 라인에서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는 또 급락이 나오고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강제 청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라인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신용잔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또 우리가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갈 때가 있고요. 자가로 운전해 갈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뉴스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를 이용을 해서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누가 옳냐 틀리냐에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직관적이고 초보자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추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 다 응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전 영상에서 월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설명을 드렸죠. 이 라인에서 부러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러지지 않았잖아요. 기술적 긴 꼬리가 달렸고, 자, 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죠. 현재를 봐서는 깨고 내려왔어도 안 되고 이 라인을 그대로 지켜주고 살려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이 안정화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추세를 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시장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또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17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의 하락이 뭡니까? 리먼 사태입니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고요. 이때는 어떤 겁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큰 악재가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악재가 더 이상 안 나온다면 절대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1750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400이 1750이 온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일개 개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리먼 사태가 일어날 걸 어떻게 알고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개인이 알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개 개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차트에서 그런 목표치가 나와 있고 하단 밴드가 열려 있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측 못했던 대형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저점 대비 절반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대밀릴지를 여기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버텨주느냐, 하방 경직을 만들고 지지를 하면서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 조정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잡아갈 것이고요.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한 번 더 혼란이 나오겠죠. 그럼 대부분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간을 보내다가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가 주면은 또 시장은 좀 더 안정세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25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재차 밀리거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이 결정하겠죠.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강한 종목이에요. 60일선을 이탈을 안 했잖아요. 지수가 역대급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60일선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거나 좋은 종목입니다. 자,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어떤 주인이 있단 말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빨리 나왔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끼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은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종목일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여기서 기어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보유를 해도 됩니다.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 이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버텨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준은 종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도 다시 이렇게 대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승강베란드라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좀 강세 패턴입니다. 상승 주고 있다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왜 상승이 나왔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최근 한 달간 이 종목의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많은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관들이 들고 있다라는 종목이, 그럼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들을 주인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1개월 동안에 계속 샀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 지수가 다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팔아주는 게 맞겠죠. 다시 시장이 대밀릴 거니까. 이런 휴젤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이런 고점에 와 있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깨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깨지를 않은 종목들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이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안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락이 나와도 빨리 반등을 준다. 시장이 버텨준다 그러면 얘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그대로 버텨준다면. 그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문제는 아니 하락이 나왔는데 반등이 안 나와. 오늘 한 9% 정도 올라왔는데 목표치까지 N자의 목표치까지 빠진 상태에서 상승이 안 나왔어요. 지수가 절반 정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정확하게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올라와 줍니다. 자, 시장보다 약하다는 종목이죠. 주인이 없다라는 거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은 종목이 약한 거죠. 1개월간에 보면은 수급이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 나온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 나온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이 반등이 빨리 나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되고,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N자형 목표치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 19,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20,000원까지도. 해외 증시가 흔들리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안 빠지고 더 기다가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준은 종목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다들 추풍낙엽으로 다 쓰러지잖아요. 그 중에서 덜 빠지는 종목과 많이 빠지는 종목이 존재하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반도체, 2차 전지 누가 다 들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급락이 나왔고 신용장고가 털려 나온 것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적은 섹터가 어딜까요? 바이오가 되겠죠. 그동안에 바이오는 계속 번외에 있었으니까 바이오 쪽이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종목을 잡아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르겠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수의 위치에 따라서의 종목이 어떻게 변하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강하게 버텨준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루 이틀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버티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데 상승의 탄력은 약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보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 종목 약한 겁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미 상승 이전으로 아니면 전고점까지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고점에서 많이 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강하게 나왔던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승강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매합니까? 잘 안 보잖아요.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폭도 좋고 이제 막 조선주, 조선기자재 움직이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지금 얻어맞은 거거든요. 가볍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관들이 주인이니까 그냥 가볍게 매물 압박 없이 그냥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수는 여기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0일선을 살려준다.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강밴드 이런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수가 재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할 때는. 근데 지수가 재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팔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믿을 거는 뭡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거나 급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 차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수급과 실적과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버티거나 빠지더라도 빨리 반등이 나오고 그럼 주인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겠죠. 기관과 외국인들 뭘 보고 매매합니까? 실적 보고 매매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시장이 근황전 잘 돌아갈 때는 수급만 강하고 전고점 돌파해 고점에 있는 종목 매매하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 매매하면 됩니다. 뭐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많이 상승 나왔잖아요. 오늘 수급 이슈가 강한 종목 쪽으로 들어가서 고점에 있는 종목도 매매하면 문제는 지금 하락해서 안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안 오는 종목. 실적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괜찮고
수급이 조금 뭐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얘도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반등이 안 나오는 게 현대로템 이런 것도 강하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좀 워낙 대형주이긴 하나 안 빠졌잖아요.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덜 빠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또 상승도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큰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매수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디야 5만 원까지는 올라온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좀 많이 시장이 어렵고 여러분들 많이 지쳐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내가 왜 어떤 부분에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음에는 급락을 안 맞아야 되겠다. 이런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많이 겪지는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급락이 많이 나왔고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 좀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포트로 가져가고 중장기로 종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번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현금을 보유했다면 조금 더 덜 공포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종목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시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라. 상승과 하락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를 항상 머릿속에다 좀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